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애플의 WWDC 2021 키노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애플의 키노트 주요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나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척 많은 내용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리하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iOS 관련해서 애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반영해 애플의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셜 커뮤니티 강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iOS 15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페이스타임입니다. 먼저 이 스페이셜 오디오의 채택으로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쪽은 AI 기반의 주변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기능이 꽤 오래전 엔비디아가 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미리 선보였던 터라 새로움보다는 필요한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Me too. Let me fix this. Better, right? Yeah. She wanted for her birthday. 이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 사용자의 목소리에 집중을 했다면 반대로 와이드 스펙트럼이라는 마이크 기능을 통해 주변 소리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디오 부분은 그룹 통화 시 사용자들을 좀 더 보기 쉽게 배열할 수 있는 그리드 뷰부터 카메라에서 지원되었었던 이 배경 흐림 기술을 통한 인물 사진 모드를 페이스타임에서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타임 링크를 통해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기반의 디바이스에서도 페이스타임 접속이 지원됩니다. 자, 쉐어 플레이라는 기능을 통해 함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같이 보는 등의 이 컨텐츠 공유도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한 화상 채팅 그 이상의 사용 경험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존에도 제공되었던 기능들의 보강과 새로운 기능의 추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커스 모드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일과 중 필요한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의 빅스비 비전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및 이미지 속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별도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개의 국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어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이제 사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요. 사진 검색 기능에서는 이제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까지 인식해서 검색에 반영하는 수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텍스트 기능과 연계되어 이제 사진 속 영수증이나 레시피 혹은 메모 등도 이 텍스트를 인식해서 검색에 반영한다고 하니 사용성 부분에서는 큰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 월렛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 지원을 통한 디지털 키가 추가됩니다. BMW를 비롯해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지원하는 차량의 경우 올해 말부터 애플 월렛을 통한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해 호텔의 객실 키를 발급받거나 혹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사용하는 이 도어락을 통해 집 도어락을 열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 맵도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지형 지물이 더해졌고 랜드마크들은 별도로 이 3D 렌더링이 처리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 구글과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 구글맵과 비교될 것으로 보이네요. 애플팟은 이제 대화 부스트 기능을 통해서 보청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내장된 마이크를 활용한 기능인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활용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소리 감소 같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 목소리를 듣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어팟 찾기가 좀 더 강화됩니다. 애플의 설명을 보면 마치 에어팟이 하나의 에어태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맥스에 적용되었던 이 스페이셜 오디오 공간 음향을 애플 TV와 M1 칩 기반의 맥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스플릿 뷰를 통해 화면을 분리하고 동시에 앱을 구동하고 홈스크린과 어플 간의 화면 전환의 편의성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앱 사용성에 있어서는 멀티태스킹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펜슬의 사용성을 극대화시켜줄 빠른 메모가 등장했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과의 연동을 통해 사용성과 생산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이 번역 앱 관련해서도 보강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번역 기능 및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와 연동되어 이미지 속 텍스트의 번역도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번역을 지원하고요.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보안성을 강조해 온 디바이스 프로세서로 네트워크 연결 없이 그리고 빠르게 시리가 작동하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오늘부터 이제 제공하는데요. 서비스 내용 중 관심을 끌었던 건 하이드 마이 이메일이었습니다. 이 메일 주소를 공유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작위 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건데요. 본 메일 주소는 노출을 막고
무작위 생성된 메일 주소를 통해서 원래 사용하는 본 메일 주소의 메일함에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메일 주소 공개를 막을 수 있고, 또 무작위로 생성된 이 메일 주소들은 언제든 삭제가 또 가능한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macOS 몬트레이와 관련된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맥북 혹은 아이맥에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다른 아이패드나 맥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니버셜 컨트롤에 대한 시연도 있었습니다. 이 유니버셜 컨트롤은 단순히 키보드 및 마우스의 컨트롤을 통한 기기 조작뿐만 아니라 파일 공유 등 마치 하나의 기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꽤나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앱 개발자들 관련한 내용들도 공개되었고요. 그중 클라우드 베이스의 앱 개발 플랫폼인 엑스코드 클라우드도 공개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신제품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애플이 공개한 새로운 OS 관련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기능을 보강한 수준, 그리고 타사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었던 기능과 겹치는 부분에 AI 부분을 좀 더 강조한 모습, 또 좀 더 애플식으로 해석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벽잠 설쳐가며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쉬움이 클 수 있는 발표였지만, 그래도 애플이 구상했던 모바일 디바이스의 방향점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애플이 제시하는 소셜 커넥팅의 지향점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키노트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새벽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피곤하시겠지만 화이팅 하시며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